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엄연 연합군사훈련과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등 무모한 북침 전쟁 연습이 남북 관계를 더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뉴욕에서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향후 3년간 미국산 무기 구매 계획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등으로 미한 동맹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한국은 미국의 가장 큰 군사 장비 구매국 중 하나라며 미국과 한국이 잘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와 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전략 자산이 북한의 소위 게임 체인저, 즉 판을 바꿀 수 있는 무기로 인식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영욱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입장에서는 정보 수집 능력이나 스텔스 전투기가 많아지는 것은 위협인식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북한은 핵무기 말고 그런 재래식 전략 증강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특히 공군 전력, 감시정찰 장비에 대한 전력 증강이 제로에 가까워서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연계하에 그런 능력을 증진시키는 것이 위협으로 인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체제 안전을 곧 최고 지도자의 생사원명으로 직결시킨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이 북한 체제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고 보는 만큼 예민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유북한 방송 김성민 대표는 북한이 큰 틀에서 대남적화 통일이라는 목표 아래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반입을 경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는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국방기술품질원이 지난 1월 발간한 세계방산시장 영감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미화 67억 3,100만 달러어치의 무기를 구매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총 사업비 약 62억 달러를 들인 F-35A 스텔스 전투기 40대가 도입 중에 있으며 7억 3천만 달러 상당의 고고도 무인 정찰기 글로벌 호크 4대도 도입이 결정돼 올해 말 1호기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지난해에는 사업비 16억 달러 상당의 해상 초계기인 포세이돈 6대 구매가 결정됐습니다. 특히 F-35A 스텔스 전투기의 경우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은밀히 침투해 원하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스텔스 전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입니다. 샌드 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북한이 갈수록 높아가는 한국의 안보 능력에 늘 불안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곧 한국을 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한국군 무력화에 미국의 전략무기 반입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직후 오키나와 주일 미군 공군기지에는 고성능 감시 레이더가 장착된 미군의 핵심 정찰기 EAC 조인트 스타스가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외 군용기 추적 사이트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지난 5일 해당 정찰기 2대가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서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SLBM은 물론 대륙간 탄도미사일 IMB까지 감시하고 견제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부영욱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의 SLBM 시험 발사는 레드라인을 넘은 행동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정보 자산을 움직이는 등의 상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우드 미 군축 담당 대사는 스톡홀름에서 이뤄진 미북 간 대화는 중요했다며 북한이 이런 방식을 계속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7일 UN 제1위원회에 참석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질문에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5일 북한과 가졌던 대화는 좋은 논의들이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회의 주최국인 스웨덴이 미국과 북한의 2주 뒤에 대화를 재개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미국은 이를 위한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개의 사안들에 대한 창의적인 방안들을 갖고 대화에 나왔고 진정한 진전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미국 실무협상의 북측 협상 대표인 김명길 순회대사는 지난 5일 협상이 끝난 뒤 스톡홀름 주재 북한 대사관 앞에서 미국이 구태에 연한 입장과 태도를 버리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드 대사는 아울러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했던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에 전적으로 전념하고 있으며 몇 주 안에 북한이 이 과정을 계속 진행할지 여부와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할지에 대해
뭔가 결정하기 바란다는 겁니다. 우드 대사는 또 북한과의 대화에는 기복이 있다면서도 비핵화 후 북한의 밝은 미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미래가 밝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입니다. 우드 대사는 아울러 북한과의 대화에 눈을 감고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주장에 대해서는 미국이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열리는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의 방향에 대해서는 앞서 가지 않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한편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 회의가 8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이 회의 소집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이 배후에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유엔 안보리는 8일 열리는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 문제를 기타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의 요구와 안보리 상임위 사국인 영국과 프랑스의 지지로 성사됐습니다. 당초 지난 4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일정 조율상의 문제로 8일로 연기됐습니다. 8일 열릴 안보리 회의는 오전 10시에 예정된 말리 유엔 평화유지군 안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이 회의가 끝난 뒤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8월 2차례 안보리 회의 소집에 이어 세 번째 소집을 요청한 영국, 프랑스, 독일 세 나라는 앞선 회의에서도 북한을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잇따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반복되는 도발적인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이를 거듭 규탄한다는 겁니다. 김성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7일 약식 기자회견을 자청해 안보리 회의 소집을 비난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 소집을 요구한 세 나라의 배후에 미국의 불순한 움직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에서 북한의 자위적 조치를 문제 삼을 경우 이는 북한의 주권 방어 욕구를 더욱 자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어 우리는 미국과 안보리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7일 김 대사의 발언에 지난 토요일 발표된 모건 옵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의 성명에 덧붙일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옵테이거스 대변인은 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미북 실무 협상이 미국 때문에 결렬됐다는 북한 측 주장을 일축하면서 미국은 창의적인 방안들을 가져갔으며 북한 카운터파트들과 좋은 논의를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에 따라 SLBM 관련 정보 공유를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다음 달 22일까지는 사안에 따라 일본과 협조할 수 있다고 정 장관은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어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으로 믿는다는 솔로드미 국방차관 발언에 대해 미국이 한일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지소미아가 연장된다는 공식적인 근거는 없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우대, 백색국가 명단 제외 결정에 대응해 지난 8월 한일 간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북한의 SLBM 정보를 한국에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의 3일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지소미아가 11월 22일까지 유효하다며 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요청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 낙하해 한국군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착탄 전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일본 외무성의 한괄요가 한국이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런 것이 아니겠냐며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잠수함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출항 직후에는 한국군의 정보가 그 이후에는 대잠수함 초계 능력이 뛰어난 일본의 정보가 한일 양국에 필요합니다. 전직 외교부 고위 관리는 한반도의 안보적 상황이 발생할 경우 미한일 3국의 정보가 연동되어 움직여야 한다며 특히 일본의 대잠수함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한국에서는 한일 양국의 꼬인 관계를 풀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국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지소미아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정경두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미한 동맹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미한 동맹은 확실하고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이 지금까지 번영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미한 동맹이라는 큰 축의 임성주류엔 북한 대사가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비핵화 실무 협상 재개를 앞두고 미국 간 막판 신경전이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김성 주류엔 북한 대사의 발언이 미국을 향한 압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내민 조건을 빨리 받아들여 협상에 넣으라는 일종의 경고로 미국 대화가 진척을 보지 못한 것을 결국 미국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박선임 연구위원은 실무협상 재개 전까지는 미국, 북한 그 어느 쪽도 태도를 바꿀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협상 재개 이후 분위기를 지켜볼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다만 미국 모두 서로의 태도 변화 가능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진지하게 실무회담에 임할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박원권 교수는 김성 대사의 발언이 앞서 나온 김계관 외무성 고문의 담화보다는 확실히 실무협상에 비중을 두었다며 북한이 실무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실무협상이 앞으로 3차 미북 정상회담으로 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북한도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 즉 북한이 원하는 것을 들고 나와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문제는 미국이 이를 받지 않을 것을 북한도 알고 있기에 고민이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직 한국 외교부 고위 관료는 미북 간 현재 물밑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미국은 우선 무엇을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고 싶어하는 반면 북한은 큰 틀이나 방향성 없이 단계적인 것을 주고받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국가정보원 산하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북한체제연구실장을 지낸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일단 미북 협상이 연리돼 시기가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미북 간 실무협상 개최를 약속했고 계속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연말이 다가오는 만큼 북한이 본격적인 기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는 겁니다. 곽 대표는 특히 북한이 내년 4월 15일 원산 갈마관광특구 개장을 앞두고 상당히 초조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현재 미국 내에서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조사가 미북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데에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초조해진 북한이 가능한 빨리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담판을 지으려 할 것이라며 만약 탄핵이 결정된다면 북한이 닭 줬던 개지붕 쳐다보는 꼴이 될 수도 있다.